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쉬운 사람들 부시맨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어 드디어 독립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부시맨.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열심히 돈은 모았지만 여전히 부족하네요. 우리나라 집값은 왜 이리 비싼 거야? 라고 투덜거리며 중개보수라도 아껴보자고 직거래를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중고마켓과 각종 부동산 앱을 뒤져서 월세도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는 집을 결국 찾았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사람을 카페에서 만나 계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증금이 100만 원이 올랐다며 싫으면 관두라는 집주인. 언제 집을 또 알아봐? 그 정도야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덜컥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른 후 입주까지 마쳤는데요. 처음으로 독립한 기쁨도 잠시 관리비가 10만 원 늘었다는 문자를 받고 말았네요. 최근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며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개보수를 아껴보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거래 가격을 협의할 때 가격 조정을 해줄 중개사가 없으면 임대인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나서서 집의 하자를 고지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임대인과의 잦은 분쟁으로 중개시장에 나오기 곤란한 물건들이 직거래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셋째, 계약 또는 임대차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중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계약에 관여했던 공인중개사가 중재하면 대화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넷째, 불순한 목적을 가진 범죄자가 임차인으로 가장해 직거래 광고로 내놓은 집을 보자며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집 보러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는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은 숨은 제한 물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선순위 보증금이나 건물의 시세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가끔은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나 등기를 위조해 계약금 또는 잔금을 받고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동산 직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와 같은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이유는 불미스러운 피해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겠죠. 피해의 규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그의 전 재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